자, 1학기 1차 지필 대비 화학의 유용성부터 내용 정리를 해보고 이제 기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의 유용성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바로 식량 문제 해결에 화학이 유용하게 사용이 됐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학 비료입니다. 자, 식물이 생장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으로 이런 무기물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칼륨 같은 무기물들이 필요한데, 특히나 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굉장히 많은 질소가 있지만 얘가 삼중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해해서 이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비료 개발을 위해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고안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암모니아 합성법을 개발을 했고요. 이 암모니아, 이게 이제 암모니아죠. 그래서 질소 하나랑 앞에 개수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질소 하나, 수소 3개를 이제 반응을 시켜서 자, 2개의 암모니아를 만들었고, 이 암모니아가 바로 질소 비료의 인공 비료의 재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이제 이 질소 자체가 분해되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촉매, 이제 반응을 빠르게 만드는 촉매와 매우 고온과 이제 고압, 여기 이 상태에서 이것을 분해해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방법을 하버보슈법이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질소 비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식물 생산량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량이 매우 증가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하버보시법 지금 화학 반응식 개수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네, 암모니아, 여기 있는 암모니아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살충제, 해충 피해를 줄임으로써 생산물의 질을 향상시켰고 양 자체도 늘어났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비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닐하우스 말하는 거잖아요. 계절 상관없이 작물 재배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곤충 식량 같은 경우에는 곤충 자체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작은 면적에서 생산 효율이 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5번째가 이제 합성섬유로 된 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합성섬유 자체가 매우 나일론 같은 질긴 소재이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 않아서 네, 어획량이 이제 매우 증가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납득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이제 화학이 바로 의료 문제 해결에 매우 공헌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합성섬유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석 연료, 뭐 석탄, 석유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원유 자체가 원료가 돼서 합성섬유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합성섬유는 화석 연료는 뭐 석유나 이런 것들을 뭐 원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얘네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또는 폴리아크릴 같은 이런 합성섬유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장점은 값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겠죠. 자, 나일론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되게 중요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나일론 하면은 여기 캐러더스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합성섬유다. 이런 타이틀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제 타이틀이 최초입니다. 최초. 자, 질기고 신축성이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킹이나 밧줄, 그물, 칫솔모 이런 것들이 다 나일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견이라고 하는 요 천연 섬유예요.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째는 폴리에스터. 이거는 이제 얘 타이틀이 뭐냐면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라는 게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구김성이 적다라는 게 폴리에스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양복과 와이셔츠, 여러분들 입는 교복 있죠? 자, 교복의 소재가 되고요. 와이셔츠 이런 것들도 구김성이 적기 때문에 면에 이제 대체가 되는 합성 섬유긴 하지만 이제 천연 섬유인 면하고 폴리에스터를 이제 혼방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면 같은 경우는 이제 땀의 흡습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폴리에스터는 구김성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합쳐가지고 혼방으로 많이 이용을 한다. 그다음에 폴리아크릴 같은 경우는 보온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모 섬유에 대체되는 섬유가 되고,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많이 입는 니트,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요 양말 또는 방한복 이런 것들에 이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합성 염료. 자, 합성 염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물을 들이는 거죠. 원하는 색깔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합성 염료가 모브라고 하는 섬유입니다. 자, 모브는 퍼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던 중에 발견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거 문제 해결로 왔는데, 이제 주거 문제 해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화석 연료를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을 하거나 조리를 하거나 이런 데 이용을 하고, 또 화석 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도 만들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건축 재료가 여러 가지로 이제 재료가 계속 변화했는데, 이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조금 더 강한 재료, 이제 강도가 높은 재료들을 계속 개발해 왔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철의 재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축 재료가 되고요. 이제 거의 모든 건축물의 뼈대가 된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철하고 크로뮴이라고 하는 원소를 합금을 하며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수한 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 세 단계를 거쳐서, 자, 첫 번째가 이제 코크스의 산화라고 하는 단계고요. 그 탄소를 이렇게 산화시켜서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럼 제가 파랗게 네모치는 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원소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를 생산을 하고, 두 번째는 자, 자연계에 있는 철은 다 산화철이기 때문에 산화철에 이 일산화탄소가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철에 있는 산소를 이렇게 뺏어가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환원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이렇게 가는 과정을 이제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가, 자, 여기가 2번, 3번이잖아요. 자, 그러면 1, 3, 2, 3. 그 철의 개수만큼 철 앞에 개수를 해주시면 되고, 요 산소의 개수만큼 이산화탄소 앞에 개수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 3, 2, 3. 요 개수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는 이제 자연에 있는 석회석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어요. 석회석은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화합물로 되어 있는데, 이 석회석을 가열을 하면은 생석회가 됩니다. 그 생석회하고 점토를 섞어서 시멘트를 만들어요. 근데 강도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이 시멘트에다가 이 모래 자갈을 섞어가지고 만든 게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에서 콘크리트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강도가 세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멘트보다 콘크리트가 강도가 더 세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보다 철근 콘크리트가 더 강도가 세다. 이런 식으로 강도를 계속 높여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을 사이사이에 넣어서 강도를 훨씬 더 높인 그런 재료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천연 성분이 있는데, 이것을 전기 분해해서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을 분해해낸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가벼운 소재가 된 창틀이나 외벽에 이제 소재가 되고요. 유리는 이산화규소, 이것을 원료로 해서 유리를 생산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 같은 경우는 얘는 화석 연료로 만든 인공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자, 화석 연료가 원료가 되고요. 이것은 단열재에 이용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건강 문제 해결에도 이제 화학이 이용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의약품을 개발하는데도 화학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제 합성 의약품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아스피린이 되겠죠. 아스피린은 지금도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열이 나거나 할 때 먹는 건데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의 효능은 이제 해열제입니다. 열이 날 때, 자, 열을 내리는 역할과 진통,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도 아스피린이 거의 품절이 돼가지고 막 구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실제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 버드나무 껍질을 먹고 열이 이제 내리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호프만이 합성 실험을 해서 만들어낸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세트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식초 성분 있죠. 그래서 식초의 성분이 되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과 요 살리실산을 합성을 해가지고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었고 요거의 제품명이 아스피린이에요. 제품명이 요게 이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스피린은 최초의 의약품이고 호프만 이렇게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 자, 항생제는 뭐냐면요, 세균을 없애는 거예요. 세균을 없애는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세계대전 때 상용화가 돼서 굉장히 많은 군인들을 살린 그런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분리해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피읍 이렇게 자 플레밍이 발견했고 푸른 곰팡이에서 분리를 해냈고 그 다음에 페니실린 그래서 피읍 얘는 항생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